노사공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범덕입니다. 오늘 명사대담에는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영돈 원장님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실장,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역임하시고 2020년 3월에 한국고용정보원장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노동시장 고용정책 통이다. 사타고 공인하는 전문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 코로나, 4차 산업혁명, 거기다 기후변화까지 겹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최근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구조적인 격변을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그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 구조가 정보나 데이터 중심으로 전부 바뀌는 구조적인 기술 변화가 하나고요. 구조적인 기술 변화. 예. 또 하나는 이제 인구 변화인데 인구 변화도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기보다는 그 구조적인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술 구조와 인구 구조 두 개가 굉장히 큰 어느 때보다도 사실 큰 변화다. 사실 우리가 산업화 이래로 계속 기술은 변화해 왔고 인구도 끊임없이 이제 변화해 왔지만 그 변곡점이 양쪽 다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노동 시장이 굉장히 구조적인 격변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인구와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고령화라는 얘기는 해왔지만 체감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젊은 층 인구들이 에코 베이비붐 세대들이 거의 이제 노동 시장에 다 진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신기술 분야의 젊은 인재 부족한 그런 현상들이 한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또 고령 쪽 중심으로는 이제 그 디지털 전환에 쫓아가기 어려운 쪽에서 명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시 부각되는 그런 구조적인 시점이 있다. 다만 이제 이런 것이 코로나19로 완화되기보다는 더 가속화되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고용 사정이 종래의 예측한 거하고 매우 다르게 전개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모든 연령계층이 다 이런 노동시장 격변기에 고용의 불안 또는 취업난 이런 걸 다 겪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렇죠. 이제 느낌은 각각 다르지만 이제 기술의 변화 자체가 이제 모든 분야에 흔히 우리 기술의 변화라고 하면은 어떤 일자리가 생기고 어떤 일자리가 소멸되느냐에 초점을 두지만 사실은 직업이라는 게 갑자기 없어지다가 생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직업 안에서 하는 일이 바뀌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같은 회사 안에서 이제 그런 것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특정 업종, 직종, 연령층에 해당되는 건 아닌 거죠. 모든 계층이 어쨌든 노동시장이 양적으로 구조적으로 지금 격변기를 맞고 있다. 근데 이런 변화뿐만 아니라 또 하나 측면에서의 변화는 그 기업에서 이제 이런 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디지털 변화라는 이런 것에 따라서 근무 형태도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재택근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확산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코로나의 영향만으로는 보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장시간 근로가 심한 나라였는데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는 거의 떨어지기가 불가능한 게 아닌가 했는데 최근 몇 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1950시간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2,000시간 이하로 이제 드디어 떨어졌네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 직장 문화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종래의 우리 전통적인 정해진 근무 장소에서 근무 시간 그리고 장시간 하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뀐 거죠. 더구나 이제 최근에 플랫폼 노동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고 그 사용 종속 관계도 불분명하고 그런 고용 형태들이 광범하게 확산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비정규직 이슈가 한때 줄어들다가 다시 플랫폼 노동 형태로 이렇게 확산되면서 이걸 종래의 비정규하고는 다른 어떤 그런 영역의 고용 형태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래의 우리 임금의 개념, 근로시간의 개념, 사용종속의 개념 이런 것들이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는 정말 그 고용 형태의 이것도 다양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큰 구조적인 변화다. 구조적인 변화이다. 그런 생각. 요새 흔히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 2030 세대 그러면 과거에 이제 40대, 50대 이상 사람들이 평생 직장, 평생 직업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평생 직업, 평생 직장의 어떤 뭘까 그 중요함 이런 게 약화된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건 이제 기업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변화 이전에 기술 변화하고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특히 IT 직종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은 노동시장 구조가 우리가 미국처럼 이렇게 자꾸 직장을 옮기고 그러면서 연봉을 올려가고 그게 커리어가 되고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그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기업의 필요 이런 것보다는 그 IT 직종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기술 분야에서는 한 곳에서 오래 한 이런 것보다는 어디에서 스타트업의 경험이 있고 뭐 랩이나 이런 쪽에서 더 많은 개발 경험을 갖고 이런 사람들의 역량을 더 소중하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종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요즘은 한 직장에서 오래 있기보다는 자주 옮기는 것이 그 역량 있는 그 직원들이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이제 거기에 반응해서 연봉을 때 되면은 일이 잘하는 직원일수록 연봉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직장에 이런 개념들이 진짜 그 과거에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이 그런 게 있었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사람 중심으로 그런 개념은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다. 그것이 최근에 노동조합과 같은 데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기성 노동자하고 달리 새로 이렇게 IT 업종의 사무직으로 이런 걸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임금 분배 이런 데 있어서도 나중에 승진하고 연봉이 올라가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자기의 기여와 생산성에 맞는 그런 걸 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노동, 미래 일자리, 미래 고용 뭘까 전망이라 그럴까 트렌드, 새로운 트렌드를 그럴까 이런 걸 기술한 걸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평생 직장보다는 뭐 패치워크 커리어 시대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던데, 그러니까 뭐 한 직장에 가서 평생 있기보다는 짜집기식으로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쭉 옮겨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또 이미 이제 그런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여러 군데서 이제 이렇게 모셔갈 건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러지 않기 때문에 평생 직장 시대에서 평생 직업 시대가 되려면 개인이 이제 갖추어야 할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공적인 서비스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평생 직장 시대에서 평생 직업 시대로 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어떤 직장 이력 이런 거나
학력, 전공, 네. 어떤 특정 자격 이런 게 중요했다면은 예. 지금은 그 역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이 뭐냐. 아. 그래서 어디에서 얼마나 근무한 것이 아니라 예.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다는 거가 음. 이제 이래 쉽게 어필될 수 있도록 네. 그 역량을 자기만의 그 커리어 개발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요즘은 기업에서도 근로자들이 직장을 자주 이동을 하다 보니까 네. 대졸자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일시키기보다는 네. 경력자를 뽑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본인들이 인력 개발, 인재 양성에 투자를 해봤자 또 다른 회사로 갈 거니까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쪽에서 가서 어떤 그 평생 직장을 하면서 경력 개발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래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개인들이 자기 커리어 패스를 잘 설계해서 네. 그 역량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건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이 이제 준비할 부분도 있지만 국가가 뭐 공적으로 취업 역량을 개발하고 또 취업을 알선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공적인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핵심 역할을 지금 한국고용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고용정보원이 지금 이런 노동시장의 격변의 시대에 서비스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한답니까? 뭐 어떻게 뭐 다양화 개인 맞춤형으로 해 나가시는지 좀 고용정보원은 그 최근에 스마트 고용 서비스를 모토로 해서 스마트 고용 서비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으로 근로자들이 네. 디지털 전환 이런 격변의 시기에 자기 역량을 자기 커리어를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 그런 지원 시스템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종래 워크넷이라는 우리 취업 알선 전산망이 아주 유명한데요. 지금 또 하루에 8, 90만 명이 꾸준히 들어와서 일자리를 찾고 또 사람을 찾고 알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래 워크넷은 이미 이제 구인 공고가 나면은 그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바로 찾아가는 이런 시스템에 방점을 주었다면은 스마트 고용 서비스는 지금 나와 있는 잡포스터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역량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그 부족한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 건가. 그래서 경력 개발을 설계하는 워크넷이다. 그래서 스마트 고용 서비스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그래서 알선에서 경력 개발 중심으로 서비스가 전환한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이제 이름을 잡케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 헬스케어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의 다양한 건강 정보, 질병 이력이나 생체 정보 이런 거 참고해서 이제 질병에 걸릴 확률 이런 걸 미리 이제 하고 파악을 해서 건강 관리에 참고하듯이 우리 잡케어는 자기의 적성, 전공, 학력, 자격, 직장 이력 이런 것을 쭉 봐서 앞으로 직업 생활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살펴보고 자기가 더 나은 직장으로 이동하려면은 무엇을 더 개발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추천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핵심 데이터는 지난 3년간 기업이 낸 채용 공고문 400만 건이고요. 그리고 근로자들의 이력서 1,500만 건. 거기에 보면 이제 최근에 우리 구인 공고의 패턴은 단순히 어떤 직종에 몇 명을 뽑고 연봉을 얼마 준다 이런 식으로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IT 직종 같은데 구체적으로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느냐,
뭐 보안 관련 어떤 기술이 있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역량 내지는 기술 관련 용어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그 외국에서 흔히 그 네. 직무노동 시장이 발달했을 네. 때 잡 디스크립션이 굉장히 상세하듯이 그렇죠. 네. 우리 구인 공고문들도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음. 그런 것을 AI가 이제 읽어내서 이런 역량을 기업에서 요구하는구나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하고요. 그것을 구직자의 자기 소개서나 이력서하고 비교해서 부족한 역량이 뭔지 더 갖추어야 될 역량이 뭔지 이런 것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고용안정센터 이런 데 가면 취업 알선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단순한 취업 알선이 아니라 본인의 경력 개발을 설계까지 해주고 또 그게 필요한 뭐 훈련이나 이런 것도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그렇겠네.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에서 예. 대졸자고 학점 어느 정도 되면은 예. 일단 뽑았어. 예. 필요한 기술 가르쳤어. 예.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했지만 요즘 기업들은 대부분 어떤 그 구체적인 역량을 인턴을 하든 예. 다른 기업에서 쌓아오든 이렇게 쌓아 있는 사람을 경력직으로 주로 채용을 하게 되고 예.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 기업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역량을 요구하니까 그것을 정확히 알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네. 과거와 같이 어느 직종에 월급 얼마 이런 방식으로 검색해 갖고 찾아가서는 서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취업 자체가 예. 이제 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변화에 맞추어서 이런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기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최대한 뭐 활용해서 서비스의 퀄리티를 아주 극대화한다 그럴까?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취약계층이 많이 있잖아요. 취업의 취약계층들이 있는데 이 그룹들을 위한 뭘까 뭐 좀 특성화된 그 대상에 맞는 어떤 뭐 상담 서비스를 그럴까? 우선 대표적으로 이제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데 청년층이 이 뭐 경력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취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또 어떤 서비스를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어떤 서비스를 구상하고 계시는지. 우선 이제 네. 고용정보원에서는 예. 우리나라 전체의 청년을 위한 정책들, 예. 단순히 일자리 정책, 고용 정책, 훈련 정책 이외에도 예. 주거나 복지 이런 다양한 그 청년 정책들을 한 곳에 모아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즘 최근에 청년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돼서 무려 한 3,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중앙정부의 큰 예산으로 들어드는 게 대부분이지만 시군구가 워낙 많으니까 이름도 비슷비슷한 게 이렇게 많은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무슨 수당을 준다,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은 이걸 받을 수 있는지, 두 개 다 받을 수 있는지, 하나 받으면 하나를 못 받는지 이런 문의가 많아서 저희들이 당초부터 이런 서비스를 하고자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작년에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다 보니까 각종 그 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정보원에 원래 중앙정부 프로그램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까지 문의가 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갖춘 거고요. 우선 더 많은 청년 정책을 만들기보다 있는 것을 잘 알려주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뭐니 해도 그 상담이나 뭐랄까요? 더 많은 훈련이나 더 많은 일자리 정보 이런 것 전에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불안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온라인 방식으로 저희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과거에는 고용센터를 가거나 이런 식으로 꼭 가야 되지만 요즘은 이제 비대면 온라인 화상 시스템 이런 것을 갖춰서 예. 직접 뭐 심리 상담 오.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가 예. 취약 청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년층을 위한 중앙정부 각 지자체의 여러 가지 복지 제도 요거는 고용정보 홈페이지 어디에서 이거는 정보를 온청센이라고 그랬어요. 온라인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저 작년에는 갑자기 지방자치단체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엑셀로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공부해서 하고 했는데 지금은 오픈 API 시스템으로 예.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하고 링크해갖고 자동 수집을 하고 그래서 예. 누가 물으면은 예. 바로바로 이제 이렇게 때가 가능하도록. 굉장히 유익한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취약계층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뭐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들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기회라든지 이런 것도 적고 기업 어떤 직업교육 훈련 여기 참여하기도 곤란하고 하는데 이분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선 플랫폼 노동은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고용정보원에서 우선 역점을 두는 것은 실태 조사 연구입니다. 실태. 예. 지난주에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했습니다만 금년 조사에 220만 명 이제 플랫폼 노동의 어떤 개념 이런 것부터도 우리가 사실 새롭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정의한 것은 220만 명이 종사하고 그 중에 상당수가 투잡 이상을 갖고 있고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굉장히 그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 훈련 이런 것을 설계하려면은 플랫폼 노동을 하나의 그 형태로 접근해서는 곤란하고 굉장히 그 근무 형태나 보수, 소득, 직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돼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근로 형태나 소득의 어떤 흐름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을 우선적으로 가입하고 이런 분들은 산재보험부터 우선하고 단계적으로 해야겠다. 이제 그런 정책 제언 그런 것에 우선은 초점을 두고 있고요. 고용정보원은 이런 플랫폼 노동과 특수형태 종사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영자 이런 세 그룹이 사회보험에 어떻게 가입될 수 있는가? 사회보험 가입. 그 첫 번째 그거고 그걸 위해서 이제 사각지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청에서 조사한 데이터와 국세청의 소득 데이터 그리고 고용보험 데이터 세 가지를 대조해 보면은 어디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런 게 연구 영향으로서는 하나 크고.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플랫폼 종사자 이런 부분들하고는 직업 상담을 하면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그 근로 형태.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직업 상담 매뉴얼, 취업 지원 매뉴얼을 새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보적인 형태 이제 몇 종류는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직업은 굉장히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꼭 그 부분만을 위한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런 이동성이 높은 플랫폼 노동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커리어 개발을 하면은 유사 쪽에는 어떻게 갈 수 있다. 기존의 그 취업 지원 매뉴얼을 수정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저 같은 은퇴한 고령자 또는 중고령자 50대 후반, 60대 또는 요즘은 건강이 좋은 70대까지 계속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위한 고용 서비스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최근에 이제 고용정보원 차원에서 주로 하는 것은 금년에 사실 고령자 전담 조직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중장기적인 어떤 로드맵 같은 것을 어, 지금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사실 음. 고령화야말로 10년도 훨씬 전부터 이야기가 됐지만 정작 살펴보면은 우리가 청년이나 여성 정책 이런 거에 비해서 준비가 많이 미흡했지 않나. 그래서 중장기 고용 전략을 수립하는 그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고령화 패널 같은 것을 운영해서 아, 고령자들이 은퇴 후에 음. 어떤 경로로 살아가고 있고 네. 인생 이막에 성공한 케이스와 아, 행복하지 못한 케이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 정기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고령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의 어떤 정책도 중요하지만 네. 미리 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정보를 미리 주면은 퇴직 전에 다 이제 이분들이 뭐 역량이 없어서 더 배워야 한 뭐 그런 것보다는 필요만 느끼면 스스로 다른 것을 또 배워서 가실 수 있으니까 그, 고령자 패널은 지금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까? 예.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예. 과거에 노동연구원에서 시작했던 것을 저희들이 이어서 예. 약 20년 가까이 하고 있죠. 오, 예. 오랫동안 구축이 되어 근데 있네. 이제 패널이 굉장히 이제 시간이 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령자 분들이 출연했는데 지금은 노인 분들이 많이 돼서 패널 표본 교체 작업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사실 노동시장의 격변기에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뭐 취업 직장을 바꾼다든지 뭐 취업난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용정보원이 굉장히 아주 유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또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한 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추가적으로 고용정보원 업무 관련해서 혹시 여기 소개할 게 있으면 좀 예, 해주십시오. 사실 많은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이제 나침반과 등대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을 잘 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건 결국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직업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용정보원은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을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알려줄 것인가. 고용정보원은 데이터에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을 알기 쉽게 가공을 잘하고 해서 일반 국민들도 그것을 굳이 분석을 안 해도 그래프만 보면은 미래 직업은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뭐라 그래 데이터에서 지혜를 발견해낼 수 있도록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고 쉽게 전달하는 그런 정보기관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어디 전부 유엔 미래 보고서인가를 보니까 앞으로 이제 2040년대 오죠. 앞으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 고도로 발전되면 세계 평균 실업률이 지금보다도 아마 한 3배 내지 4배 정도 높아질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미리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를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단순한 취업 발전이 아니라 경력 개발 설계를 지원하는 이 서비스가 좀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격변의 시대에 고용정보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큰 발전 있기를 기대합니다. 많이 관심 갖고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